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론입니다. 리더 지도자론입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또 기자로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저희 기자란 직업이 대통령에서부터 뭐 경비원까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만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저도 여러 사람들 겪어보면서요. 상사로도 모시고 후배로도 같이 일하면서 아,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누가 인물인가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다 쓰임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그 리더들도 어떤 상황에 맞을 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한국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어서 그 리더론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돈 쓰는 사람도 돈 버는 사람도 없다. 돈 버는 기업도 없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3%가 될 거다. 이 연구원이 지난해에는 올해 1.9%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마이너스 2.3%될 거다. 즉 4.2%포인트 더 낮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980년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를 오랜만에 기록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는 초고속 성장, 세계 최고의 성장을 했는데 박정희 죽었던 79년, 그 다음에 80년 서울의 봄이 터져서 굉장히 민주화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5.18 광주가 터졌던 바로 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리고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마이너스 성장해서 마이너스 5.1%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98년에 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경련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우리나라 기준이 있죠. 저소득층은 19만여 명이 증가한다. 상당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면 GDP는 42조 4천억 원이 사라진다. 실업자는 25만 4천 명이 늘어날 것이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사람인이라고 하는 구직 구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중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네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요? 했더니 평균 대답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4.9개월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3개월 이하라고 대답한 기업은 절반이 넘는 57%였고요. 5개월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한 기업은 92.8%. 즉 92.8%의 기업이 5개월을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4.9개월이다. 그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저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1월 말에 우리도 전세기를 보내서 우한서 우리 교민 철수시켰잖아요. 1월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개월이면은 이달 말이네요. 4월 말이네요.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한 절반 정도 기업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텨요 하는 시점이 될 거고 5개월로 장담하면 6월 말이네요. 네, 그때쯤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우린 더 이상 못 견딥니다 하는 한계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경제가 위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운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망하라 막아라고 한 정부예요. 우선 볼까요? 멀쩡히 잘 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원자력 산업을 죽였잖아요. 판도라 영화 때문에 탈핵 정책을 시작하더니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들도 일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 경제의 부담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어떠한 사례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소주성을 내놔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경제를 잔뜩 위축시켜 놨는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덮치면서 눈사태 같은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한 건데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의료진이 혈투를 벌여갖고 잘 막고 보니까 코로나를 잘 막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서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 다 덮어버렸어요. 참 운이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서 어벙하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고발해 볼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빈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지스함 도입도 SM3 도입을 늦추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한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잖아요. 그때 세계 보건기구 WHO를 핑계를 댔는데 WHO는 세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자유방해를 막지 말라 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걸 딱 받아들여서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큰 위기를 커지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게 뭔가 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참 얄밉게 말하고 뭐 그 사람 입을 막는 게 세계의 우한을 막는 거다 그러는데 가만히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말을 참 잘해요. 그거는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의 판단을 들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에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뭐라는가 하면 WHO는 친중국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WHO를 인정 안 하죠. 이러한 WHO가 옳았는지 그렇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IOC가 세계 올림픽 국제 올림픽 기구죠. 여기에서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국제기구인데 IOC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의 위기는 전 세계적이니까 결국 도쿄 올림픽을 열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연다 그러면은 사람이 움직이고 물류가 움직이고 하니까 물류가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은 상당히 미스를 많이 했는데 한국 의료진의 사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또 코로나 사태 덕분에 잘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됐고 또 미국 등 모든 나라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바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하도 되는 것처럼 용인을 받게 돼버렸어요. 참 운이 좋습니다. 이 운 좋은 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해악을 올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국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입니다. 이 소주성 일종이죠.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34%. 이분들은 최저임금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 돈 주겠다고 하니까 무려 49%로 15%포인트가 확 올랐어요. 34에서 49 오른 거는 거의 50% 폭증한 겁니다. 50% 가까이. 민주당 지지율은 27%에서 41%로 14%포인트. 이것도 거의 50% 오른 겁니다. 돈에 약하죠. 저는 이 발표했을 때 핵폭탄이 터졌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부의 지원 발표가 늦어지자 자영업자들이 또 변동을 보여갔고요. 49% 지지에서 37%로 12%포인트 하락을 해요. 민주당 지지율은 41에서 30%로 또 11%포인트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이익에 민감합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하위소득 70%에 대해서는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하자 자영업자들은 37에서 49%로 또 확 올라갑니다. 처음 대비하게 되면 무려 15%포인트를 올리는.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매달린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지지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행인 것은 다른 직업군에서는 이러한 널뛰기 증세는 없었다라는 얘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로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MB가 뉴타운 사업해서 도시 재개발 해갖고 아파트를 지면요. 전부 다 그때는 한나라당인가요? 여당표가 나온대요. 보수표가 나온대요. 근데 개발하지 않고 두면은 전부 다 민주당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골목 상권 지키기, 뭐 노인들 목욕비 나눠주기 하면서 계속 골목 상권 살린다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기들 가게에 대한 권리금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18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역 약한 거죠. 근데 지금 벌어진 사태는 뭔가 하면요. 이 소상공인들도 한 번 지원은 받겠지만 두세 번은 뭐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생존하려면 물품 가격을 낮춰야 될 겁니다. 음식값도 뭐 7,000원, 8,000원 하던 거 5,000원, IMF처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벌써 이거 알아차리고 저 지나가다 보면 핵 세일, 폭탄 세일 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이것으로도 이번 위기는 극복이 안 될 겁니다. 한두 차례 지원금 받는 거 고맙긴 하지만은 큰 도움이 크게 판세를 못 밟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는 전쟁보다 더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 맞아 죽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거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힘들어서 뭐 자살하시는 분이나 뭐 아주 어려서 굶어 죽는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쟁 같은 위기가 아니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미국은 2차 대전 때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으로 가동했어요. 따라서 전쟁 끝난 다음에 세계를 부흥시킬 때 미국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체가 휘청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없어요. 눈사태처럼 위기가 커집니다. 감염 위기 플러스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비슷하는가 하면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세계 대공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공황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1차 대전 때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물자를 생산해서 유럽 전쟁이 보냈죠. 그래서 공장이 풀 가동되고 더 만들어지고 노동자를 많이 고용했습니다. 전쟁 끝나니까 그 전쟁 물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여파가 유럽도 무너지고 일본도 그때 상당히 발전, 다 무너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 건데 이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1933년에 극복됐다고 하는데 거의 한 5년 걸렸죠. 4년 걸렸죠. 이렇게 시작은 뭐였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정권이 들어서서 수정자본주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막 소비를 억지로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걸 뭐 지금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뉴딜 정책이라는 걸 일으켰죠. 정부가 일부러 막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 MB가 했던 아파트 짓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민주당인데요. 아파트라도 지어갖고 토목공사 일으키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경기가 돌아갑니다. 나중에 집이 너무 많아서 뭐 집값 폭락하는 건 다음 문제더라도.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집값 정다가 아파트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된 사업들이 다 죽으니까 경제가 힘들죠. 근데 그때는 거꾸로 그걸 일으켜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패전국가, 1차 대전 패전국가인 독일인데, 독일은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도 많고 끌끌매는데, 이때 이걸 경제를 살리는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비슷한 방법인데 순식간에 세계 3위로 올라옵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고 하는 건데, 그 자꾸 사람들이 길을 살려주기 하면서 이제 인플레를 시켜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더 크게 만들어서 뭐 합니까? 독일인이 하나가 되자, 오스트리아와 하나가 되자, 체코슬로바키아의 슈테텐랜드랑 같이 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민족주의를 일으켜서 돌파를 하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을 길을 키웠던 게 뭘로 갑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제 공황 문제는 한순간에 다 풀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총력전이니까 풀가동해야 되니까. 자, 1980년에 우리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 시위가 컸고, 광주 5.18이 있었지만, 그 외에 하나 꼽는다면 세계적으로는 2차 오일 쇼크가 79년도에 있었어요. 1차만큼은 크지 않고, 그 정도 외에는 없었지만, 그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우리만의 위기에 가까웠죠. 극복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들. 또 전두환 씨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98년의 IMF 위기는 우리하고 동남아 국가의 위기였어요. 세계는 괜찮았어요. 다시 세계가 도와주면은, 우방국이 도와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또 DJ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근데 도와줄 나라가 없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이 경제 위기는 V자 반등, 갑자기 올라가는 건 없다. U자처럼 가거나 아니면 L자처럼 계속 떨어진 다음에 찍찍 가거나 아니면 나이키 상표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구도일 거다. 그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벤 베넌키 미국 FED 전 의장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30%일 거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제닛 앨런 전 의장도 똑같이 마이너스 30% 정도 될 거다. 미국의 실업률은 12 내지 13%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대표는 2분기 미국 GDP는 35%가 무려 감소한다. 실업률은 역시 비슷하게 14%가 될 것이다. 미국도 거의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걸 한마디로 죽이려면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 같은 게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한참 됐죠.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고 정리한 적이 있었고, IMF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한 것도 한참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포퓰리즘에 젖은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의 말로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지금의 위기를 맞은 문재인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참 잘 추궁을 안 당해서 문재인의 대운, 이 대운이 한국에는 불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재인의 대운이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의 지위 위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1991년에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됐잖아요. 우리는 냉전 체제 그대이지만 유럽에서는 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유니폴라 시스템, 단극 체제를 이루고 나서 그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로 세계를 묶기 위해서 WTO를 만들었습니다. WTO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맞서겠다며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뭘 합니까? 일본에서부터 서쪽 바다는 중국 바다라고 제2도련을 선포하고 남중국해를 완전히 자기네 내외화하겠다고 해서 남중국해 사태를 벌이고, 그리고 동북공정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은 유사일의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그런 제국주의 색깔을 드러내고, 또 천하체계라는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대1룰을 내세워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자기네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팽창주의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대결로 가는 거죠. 여기서 퍼져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야만, 정리가 돼야만 어쩌면 이번 위기는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상치도 못한 게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의 발상지가 중국이라는 거는 중국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났다 그랬는데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좋은 지도자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성직자나 교사, 교사도 꼭 성품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의문점입니다. 인성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는, 또 지도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가 결정을 하나 잘하면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고요. 좋은 지도자 없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어디 부동산 잘 사면은 몇 년 본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못 팔면은 폭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잘하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근면하면 먹고 산다 그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는데 그게 선택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선택 잘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법도 넘어서는 맑은 것과 흐린 것을 한꺼번에 삭히는 그런 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민중들은요, 독특하게 자기를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능한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평시일수록, 편안할수록 위기면은 또 위기 능력, 돌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착한 사람을 뽑으면서 이 국가가 이렇게 서서히 다운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위기 극복할 지도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뽑을 때는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좋아 보는 사람 뽑거든요. 그래서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무난한 사람으로 봐요. 제가 만나본 분들이, 그분들이 왜 능력이 없었다고 봤는데 대통령이 됐죠 그랬더니, 대본에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무난한 사람이니까 되지,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무난한 사람을 뽑아서 선진국에 못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무난하고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때 선조하고 철종하고 고종이 다 이제 양자처럼 들어와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왕이 됐어요? 무난하고 착하니까. 태종이나 세종처럼 강력한 사람들을 쓰게 되면 신하들이 공간이 없잖아요. 국가는 발전하지만은 자기들 공간이 없으니까 아주 약한 사람을 군주로 안키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다가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만만한 지도자 뽑아놓고 자멸러 간 나라는 매우 많은데요. 지금 저는 우리 문정부를 보면서, 문정부를 움직이는 저 속에는 주사파들이 있어요.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딱 사법권을 쥐고 마음대로 힘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아바타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서면은
국민들이 싫어하죠. 그들도 독종이니까. 근데 무난한 사람 새겨놓고 자기들이 조종을 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좌파들을 많이 대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는 결정자라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좌파의 수주가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남고 출신의 김영삼, 지금 문재인.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다 비슷했죠. 좀 심했던 건 노무현 씨고. 그 좌파들은 자기들이 나서면 국민 저항이 있고 빨갱이로 보니까 무난한 사람 내에서 자기랑 코드로 통하는 사람 내에서 자꾸 끌고 갑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에 반대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싶어 하자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을, 자기 말 듣는 사람을 내세워서 끌고 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알아요. 또 문 대통령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얼굴빛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 제가 말한 대로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이거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봐요. 이번 선거에서 뭐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다, 뭐 장애인 뭐라고 발언했다고 막 이거 갖고 난리치는데 진짜 큰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퍼펙트 스톰. 뭐죠? 여기에 코뿔소가 있는데 코뿔소는 금방 뛰어옵니다. 위험한 거 압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모른 척한 나 못 봤어 하고 있는 거. 코뿔소 현상을 지금 신드롬을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뭐 이번 국회의원들을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착한 지도자를 뽑겠죠. 네?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처럼 국가정보기관에서 주는 판단, 국익에 자기한테는 손해가 되는 발언이라도 WHO 지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못된 발언한 그런 리더를 뽑을 수 있겠느냐? 못 뽑을 거라고 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한테 강제를 지시하고 욕도 먹는, 날 죽여라 하고 나가면서 확 미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못 뽑을 겁니다. 백전노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마 저는 못 뽑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퍼펙트 스톰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린 저력이 있으니까 일어날 것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거 두고 봐야죠. 저력이 있었던 거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고 지금은 다 소진돼 있는데 지금 핵무기 만들자 그러면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응?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완전히 무슨 발언도 허용도, 언론도 그렇고 지금 그거 용인도 못하는 좁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옛날 박정희가 있었으니 할 거다? 착각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에서 더 당해야만, 그래야만 어떤 발상을 전환하지 않을까. 좀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제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리더가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앞으로 총선은 뭐 그렇더라도 그 이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